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이수입니다. 자, 우리 독학 한국사 이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요, 우리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고조선. 자, 그럼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보급에서 고조선 많이 나왔을까요? 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번 문제는 대부분 선사시대 문제 아닙니까? 2번 문제는 고조선부터 여러 나라까지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다 어떤 나라가 많이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구여나 고구려, 옥저동의 여러 나라, 요런 나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고조선 그래서 좀 쉽게 공부하시는 분들인데요. 고조선요, 나왔다면 좀 어렵게 나온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40일에 이번에도 고조선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조선 문제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의 특징은요, 물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학습할 수 있게 아마 고조선 관련된 문제, 이건 좀 어려운 문제로 한 5문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잘 보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기원전 언제지요? 2333년이죠. 기원전 2333년 따로 안 외워도 되고요. 그냥 대략 기원전 20세기 우리가 배웠던 청동기 시대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가 정답 말했는데 여러분들 고조선요, 어떤 문화가 기반이었을까요? 철기 문화 아니면 청동기 문화요? 어떤 문화요? 청동기 문화가 기반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문화가 기반이라고요? 청동기 문화. 제가 말했다시피 청동기 시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기반이 무슨 기반?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고조선이요, 엄청나게 오래된 국가입니다. 우리 기원전 2세기까지 가게 됩니다. 거의 2000년 왕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조선도요, 나중에 무슨 문화가 들어올까요? 철기 문화가 들어옵니다. 철기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여러분 헷갈리는데요. 우리 고조선은 철기 문화가 기반이다. 그럼 O 아니면 X? X. 무슨 문화가 기반이더라? 청동기 문화가 기반인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이 우선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고조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무슨 시대입니까? 그렇죠? 당군할배 이야기, 당군신화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당군신화, 요것도 시험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당군신화, 우리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당군신화가 기록된 책들은요,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우의 재앙운기,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런 책들은 우리 나중에 외우고, 이 당군신화에서 우리 조금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군신화는 여러분들 그냥 신화는요, 단지 신화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그럼 그건 어떤 사회상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 먼저 말하면요. 그 위쪽 만주 지역에 무슨 민족이? 청동기 부족이 이제 밑으로 남하게 됩니다. 한반도로 계속해서 남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부족이 살아있고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신석기 부족. 이 신석기 부족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바로 우리 당군신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의 아들? 환희의 아들 누구? 환웅이가. 환웅이가 어디에서 하늘세계에 있다가 어딜 내려봅니까? 하늘에서 지상세계를 내려보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무슨 생각? 홍익 인간의 생각. 인간을 널리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널리 뭐하자? 이롭게 하자. 홍익 인간의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아버지 나갈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가라. 그래서 이제 천부인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데리고죠. 친구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친구들과 혼자 이 4명이서 내려오면 다 굴다가겠죠. 이제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태백산 신시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뭐하더라? 이제 주관하게 되더라. 여러분들이 당군신화 우리 길라잡이 몇 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곰탱이와 호랑이가 나옵니다. 곰탱이와 호랑이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게 되죠. 자기 인간 되게 달라고. 그래서 환웅은 마늘과 쑥을 주면서 이걸 100일 동안 처먹으면 뭐하겠다? 너네 인간 되게 해줄 거다. 하지만 우리 호랑이는요. 호랑이는 못 먹고 나가게 되고 우리 곰만 미련 곰탱이처럼 계속 먹다가 결국 인간이 되죠. 남자 아니면 여자? 여자. 그래서 변한 게 바로 뭡니까? 웅녀가 되죠. 웅녀.
이 웅녀가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이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뭐가 되더라? 단군 왕검이 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여러분들 단군 신화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환웅 있죠? 환웅은 뭘 말하냐면 우리 환웅, 한울림. 한울림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울림 두 글자로 한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환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무슨 사상 보여줍니까? 바로 무슨 사상? 그렇죠? 자신의 하늘에서 내려왔다. 무슨 사상 보여주는 겁니까? 선민 사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하나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익인간. 이건 여러분들 뭘 말합니까? 나라 세운 이념, 그렇죠? 건국 이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바람, 구름, 비. 자, 요건 여러분들 다 어떤 생활에 필요할까요? 유목생활이면 농경생활? 맞습니다. 농경생활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는 농경사회가 기반이었다. 요걸 또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인간의 360여 가지 형벌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요건 바로 그 당시 평등사회 아니라 계급사임을 또 보여주게 되죠. 누가 누굴 다스리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죠. 곰탱이와 호랑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토테미즘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떤 부족이 됩니까? 신석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무슨 부족이라고요? 신석기 부족. 그래서 이 청동기 부족 오니까 호랑이 부족, 신석기 부족은 꼴의 호랑이라고 돌 돌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바로 제거당하게 되고, 이 곰 부족은요 환웅 부족과 부족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연맥 왕국 아닙니다. 부족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여러분들? 결혼했다. 이렇게 나온다. 혼인은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오. 이건 바로 뭘 말한다? 청동기 부족과, 그쵸? 신석기 부족 간의 부족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낳은 자식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단군 왕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군.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제사단을 말합니다. 단자가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 제사. 그쵸? 제사단. 우리 제사할 때 이 상 같은 거 있죠? 그걸 제사담. 왕검은요, 검이 제일 크니까 얘가 바로 일진이라는 얘기죠. 바로 얘가 정치적 지배자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그 당시 요 상황, 청동기 부족이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그 당시 신석기 부족을 연합하는 과정, 그 과정이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얘기지만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기출문제 1번, 이번 강의에 6번이구나.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십시오. 쉽습니다.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거기 다음 밑줄 친 기업과 미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자, 기업. 환인이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가게 하니. 자, 기업은요, 여러분들 무슨 사상이라고 했습니까? 선민 사상이라고 했었죠?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니은번. 환웅은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렸다. 자, 여러분들 무슨 사회? 농경사회. 선택 2번. 생산 관유성 농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맞는 얘기죠. 자, 3번. 디귿봉 봅시다. 환웅이 임시로 변하여 웅녀와 결혼했다. 요건 여러분들 토착 부족, 원래 있던 부족과 그쵸 연맹을 통해서 초기 국가가 형성되는 거야. 여기서 완벽한 연맹 국가는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연합을 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맞고요. 리을번. 이름은 단군 왕검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거기 뭐랍니까? 4번에 정치적 군장의 권위가 제사장을 뛰어넘은 재정불기사이다, 재정일치사이다. 재정일치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군신화도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고조선의 이제 정치적 발전 과정에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우리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배웠던 주제는 청동기 문화가 기반이다. 단군신화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고조선의 영역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뭐예요? 영역. 자, 여러분들 고조선의 영역이 이 지도가 보듯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고조선의 영역 있죠? 이 영역은 우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역사책에도 요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 갖다 유추할까요? 예, 바로 유물 갖다가 우리가 유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만 나온 유물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유물들은요, 중국 계통과도 다르고 유목 계통과도 다른 겁니다. 유목 계통은요, 유목 계통과 다른 유물이 나왔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우선 이 영역을 보여준 유물 3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유물이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고조선은 우리나라 역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기록했다고 무조건 역사상 사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유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물 매우 기초적인 사실이지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영역을 보여준 유물이 바로 무슨 형 동검? 우리가 배웠던 청동기 때 비파형 동검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동검?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고인돌도 이제 무슨 식? 탁자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식? 북방식. 한강 이북에서 보였어요. 북방식 고인돌 요게 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우주 미동리에서 나왔던 거, 손잡이 달려있는 거. 예, 맞습니다. 무슨 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요 세 가지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린 그 당시에 고조선형이 이만큼이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유물을 시기적으로 따져보니까 계산이 뭘까요? 2330년, 20세기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유물은요, 중국과 그 유목계통과 중국계통과 전혀 다릅니다. 특히 비파형 동검, 우리나라 비파형 동검은요, 자,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 사진에 보이듯이 손잡이가 없죠. 결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중국은요, 다 하나의 통으로 만듭니다. 칼날과 손잡이가. 그래서 전혀 다르고, 유목계통은요, 좀 청동검이 짧습니다. 단검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독자적인 문화권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유물. 여러분들, 이 유물, 기초적인 사실만 꼭 좀 기억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조선의 영역도 됐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고조선의 이제 정치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발전 과정이 여러분들 아주 쉽습니다. 딱 여러분이 몇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까? 3개의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몇 개의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3개의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더라? 기원전 3세기 정도에 연. 어떤 단어 기억하면 된다고요? 연이란 단어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나라? 연나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원전 2세기쯤에 194년쯤에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어떤 단어 나오면 됩니까? 위만. 위만이라는 단어 기억하면 되고요. 마지막이 바로 어떤 단어? 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암기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연. 두 번째가 위만. 세 번째가 한. 다시 한 번만 연, 위만, 한. 요것만은 절대 까먹으면 고조선 문제 다 풀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연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기원전 20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고조선 잘 먹고 잘 살았다. 웬만한 많은 기록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쯤에 중국의 어떤 나라가 연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어떤 나라? 연이라는 나라가 공격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연나라가. 자, 지도를 좀 하나 그려볼게요. 이거 지우고 지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이 이렇게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연나라. 여러분들 이 중국의 연나라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대부분 진나라니 한나라, 송나라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이 중국의 바로 연이라는 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조선이 필사적으로 막아내긴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서북 변경 지역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연나라가 바로 무슨냐? 이 당시 중국은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전국의 나라로 나눠져가지고 자기네들이 할거하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들은요, 벌써 철기로, 본격적인 철기를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묵전쟁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연나라가 이 고조선을 공격하는데, 고조선은 그 당시 철기 문화가 조금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막아냈다, 이 기록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세했던 나라를 막아냈다. 하지만 고조선은 그 당시 철기 문화가 조금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막아낸다는 자체가 그만큼 강성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나라? 연 이렇게 하나 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중국은요, 이제 이 춘추 전국시대를 하나로 통일한 왕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중국에서 아는 황제 한 명만 말해보십시오. 어차피 한 명밖에 모릅니다. 진왕제. 바로 진시황이 요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 진시황이 어떻습니까? 똘춥니다. 좀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되게 가혹하고. 그래서 나라가 15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중국은 초나라와 한나라로 두 개로 분열되게 되고, 이것을 다시 한번 통일했던 게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춘추전국, 진나라, 다시 두 개로 나라,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한나라로 다시 통일하게 된 겁니다.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격변기가 되겠죠. 이 중국의 격변기 때, 아주 혼란했을 때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이끌고 이제 어떤 사람이
위만이란 아주 위선적인 놈이 건너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조선 준왕에게 이럽니다. 우린 중국에서 건너왔다.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 좀 받아달라. 그리고 우리 고조선 왕은 어떻습니까? 인심 좋게 알았다. 서북병영 땅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잘 다스려봐라. 여러분들 이 위만이 고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이사했다고 했습니까? 어디서 이사해 왔습니까? 중국에서 이사하지 않습니까? 자, 중국에서 여러분들 그 당시 중국은요 철기 문화가 완전히 보편화되던 시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중국에서 건널 때 뭘 들고 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위만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본격적인 무슨 문화가 도입되었다? 철기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만 때문에 한반도에 본격적인 무슨 문화? 철기 문화가 도입되었다. 고조선은 이전에 조금만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 수용은 언제부터더라? 요때부터더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위만이 아주 위선적인 놈들이죠.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철기로 점차 강화시켜 나가더니 고조선 준왕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지가 왕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무슨 조선입니까? 위만조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만조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떤 거 기억하면 됩니까? 철기 요거 잘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초록색은 어떤 조선? 위만조선이 있게 되고요.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가 까침에 통일되고 다시 진나라, 다시 초나라와 한나라. 바로 어떤 나라? 한나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나라가. 그리고 여기 남쪽에는 우리나라 한민족도 살고 있었죠. 거기 이제 진국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 남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반도는요 당연히 중국의 선진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진국과 한나라가 바닷길로 교역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바닷길로 가면 못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육로로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조선이 있습니까? 위만조선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럼 이 위만조선은 누구와 누구? 한나라와 진국을 연결시키는 무슨 무역으로 발달해날까요? 예, 맞습니다. 두 개 나라를 연결시켜준다. 무슨 무역으로 발달해납니까? 중개무역으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힘도 세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중국의 어떤 나라가 한나라가 이걸 꼴보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 무제란 사람이 기원전 109년에 공격했습니다. 이 고조선은요 1년 동안 처절하게 공방하지만 결국은 이 한나라의 아주 엄청난 군사력 때문에 기원전 108년에 결국 망하게 되더라. 되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고조선의 발전 단계 끝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건 연, 위만, 한 이렇게 세 가지 단어만 기억 잘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한 단계만 조금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연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연나라 공격 있죠? 이때 고조선 있죠? 고조선 여러분들 이런 상, 대부, 장군의 명칭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 무슨 대부, 무슨 장군, 관직 명칭이 있었다. 그만큼 이 고조선도 정치적 발전이 높았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왕위는 세습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만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거 두 개 때문에 문제가 다 풀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 필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 위만조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위만조선 때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범과 알겠죠? 진범과 임둔군을 뭐 했더라? 복속했다는 기록. 어디? 진범과 임둔. 대부분 여기가 진범, 임둔이란 나라. 알겠죠? 요 나라를 뭐 했더라? 복속시켰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이게 매우 고급 지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나라가 멸망시켰다고 했었죠? 한나라는 그랬는데 이제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자신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구역 몇 개를 4가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한나라 몇 군이 됩니까? 한 4군이 되겠습니다. 진번, 임둔, 낙락, 현토 되셨죠? 진번과 임둔, 낙락, 현토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위치는 여러분한테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위치는 절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는 안 나오고 그냥 여러분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는데 몇 군? 4군.
진번, 임둔, 낭라, 현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번은 민번이가 복속한 곳인데 왜 여기서 또 나오지? 요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신데요. 이건 하나의 나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소 나라. 그래서 위만 때 복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나라는요. 그 지역명에 따라서 그냥 군으로만 고쳐버린 겁니다. 군으로만 행정구역으로.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진번, 임돈, 현토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필기할 건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하나 필기하면 됩니까? 요 정도 하나 필기하면 되겠고요. 상식. 여러분들 위만은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중국에서 건너왔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면 우리나라는 계속 중국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들어올 때요. 상투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오랑캐 복장, 우리나라 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봅시오. 여러분이 왕인데 갑자기 중국 사람들 막 받아들이고 땅 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랑 같은 동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만은 나라를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는데 나라를 새롭게 바꾸지 않지 않았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계속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착민들에게 관직도 주었고 그래서 위만이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정리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조선의 발전 단계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절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요 절대 틀리지 않고 자 이제 우리 고조선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이제 더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아까쯤에 영역이 끝났죠. 그치요? 그 다음에 고조선의 사회상을 보는데 고조선의 영역에서 하나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고조선의 영역이요. 여기 요령지방이다. 여기 노란색 요령지방이라는 주장한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대동강 지역이다. 대동강 지역.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 여기가 중심이다. 이런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어떻게 많이 봅니까? 아마 첫 번째 요령 지역에다가 나중에 대동강 지역으로 이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게 그 사료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료? 바로 이 사료입니다. 연나라가 공격했더라. 기원전 4세기 때. 이때 서북병력 땅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대동강으로 이동하지 않나. 사료로 되고요. 유물로서도 뒷받침됩니다. 여기 노란색 지역 있죠? 여기저기는 대부분 우리가 고조선 영역을 짐작해 보여주는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 또 어떤 거?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 비파형 동검이 많이 나옵니다. 출토된 반면에 여기서는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이제 위만 연나라 다음에 고조선 점차 철기 문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철기 시대 때 유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하나만 적을게요,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이 많이 나오게 되고 여기선 바로 무슨 동검이 많이 출토됩니까? 그렇습니다. 세형 동검이 많이 출토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청동기 유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여기 대동강에선 세형 동검 유물로 철기 때 만들어진 청동기 유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조는 이동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확인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봅시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여러분들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거와 한의 침략을 맞서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누구와 한 사이의 외교적 갈등이 있으면서 한나라 황제는 누구누구를 시켜서 5만의 이상 병력을 동원하여 뭐를 침략했더라. 한나라가 공격한 나라, 바로 어떤 나라 말입니까? 고조선 말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조선과 관련된 거 임신서기서. 여러분들 임신서기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나중에 저긴 신라랑 관련된 것이고요. 관산성 전투도 요거는 백제 성왕과 관련된 전투. 청해진 우리 배운 적 없죠? 칠지도 이것도 백제랑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바로 이 나라랑 관련되니까 위만 때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변화된 경제상황. 우리 위만 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했었죠? 철기, 무슨 무역? 중개무역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을 다음 지도같이 추정할 경우 정기 고조선과 후기 고조선을 대표한 유물과 유적에 바르게 짝지는 것. 이게 진짜 어렵게 나온 문제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요쪽 지에서 뭐더라? 청동기, 요쪽 지에선 철기.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기호 때 돌롤 무더. 요건 뭡니까 여러분들? 청동기 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지역. 나지역은 뭡니까? 돌무지널. 둘 다 청동기 유물이니까 X. 2번
팽이토기라고 나왔죠? 그럼 철기실 때 토기가 되겠습니다. X. 그래서 여기가 팽이토기라니까 틀리게 되죠. 미송이시 토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쪽에 나오죠? 서로 뒤바꿔야 됩니다. 3번. 비파형 동거. 맞죠? 후기 고시원 때 뭐가 났다? 세용 동거.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시원의 유적지 이렇게까지 보면 여러분들 거의 안 틀리실 거고요. 하나만 더 깊게 들어볼까요? 하나만 더? 네. 여러분들 위만이가 그 고조선 준항을 내쫓았다고 했었죠? 그때 이제 고조선 준항은 밑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국지역에 아마 진안지역으로 갔다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고조선 준항 싹 다 죽인 거 아닙니다. 이제 위만의 정권을 빼앗긴 다음에 이제 유민들과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면 진짜 여러분들 고급 지식까지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조선의 마지막 주제, 고조선의 사회상만 보면 돼. 매우 쉽죠. 우리 고조선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바로 고조선의 몇 조법? 8조법이 전해지죠. 한서지리지에 이제 고조선의 8조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서지리지에. 자, 근데 이 8개 조항이 다 안 나오고 몇 개 조항만 나와 있습니까? 4개 조항만 나와 있죠? 우리 4개 조항 간단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도 있으니까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남을 죽인 자, 사람을 죽인 자, 살인자는 뭐에 처한다고 합니까? 사형에 처하더라.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을 다치게 한 자, 상해자. 남을 다치겠습니다. 상해자. 남을 다치겠다. 그럼 남을 다치겠으니까 이때 뭘로 갖게 한다고 합니까? 공물로 갖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훔친 사람. 그걸 뭐라 합니까? 도둑질한 자죠? 남의 것을 훔쳤다. 도둑질한 자. 이 도둑질한 자는 뭘로 삼아버린답니까? 노비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이 노비로 삼아버린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노비에서 면하기 위해선 돈 50만 전을 내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면 안 되고 정조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게 4개 조항인데 하나씩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한 자 사형에 쳤다. 뭘 중요했습니까? 생명 존중.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기억합시다. 요건 하나 기억하세요. 나중 우리 강의랑 연결되는 겁니다. 고대 때 이 당시에는요, 땅이 더 중요했을 거면 사람이 더 중요했을까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 당시에 노동력이 귀중했던 시대입니다. 땅은 넓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작할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생명 존중이라도 했고요. 생명 존중이라도 되고 노동력 중시 그래도 되겠습니다. 노동력 중심. 자, 그 다음에 남을 다치게 한 자 뭘로 하겠더라? 공물. 남을 다치게 하면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노동력 중시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뭘로 갖게 한다고 합니까? 공물로 갖게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공물 소나 말이 아니라 공물이죠? 그럼 이거는 무슨 사회가 기반이더라? 농경사회가 기반임을 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 뭘로 삼다? 노비로 삼는다. 매우 중요하죠? 네 거, 내 거 생겼다. 남의 것을 훔쳤다. 무슨 재산제?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제가 나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 노비로 삼는다. 자, 그러면 평등한 계급사회를 또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폐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50만 전 돈을 내면 뭐하더라? 면하게 해주더라.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은 시기와 정조를 지키고 정조를 지켰는데 남자들은 반대로 다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짱은 누굽니까? 아빠. 집에서 집 갖자, 아비 붙자. 집에서 아빠가 짱이다. 무수적 사회, 가부장적 사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청동기 시대 사회상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조선의 8조법은 내용은 여러분들 다 한 번만 들으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 이 고조선의 8조법 있을 때 8개 조항이요. 나중에 60여 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몇 조로 늘어난다고요? 60여 조로. 이게 한 나라가 사군을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법조항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되게 많은 이주민들이 오게 되고 인구도 이때부터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법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아니죠. 우리 최소한의 도덕이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좀 더 풍속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법조항이 늘어났다는 게는 풍속이 각박해졌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사군 멸망한 다음에 법조항도 몇 가지로 늘어났다? 60여 조로 늘어났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고조선요 확실하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다 정리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드디어 고조선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됐고요.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요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9번 문제.
자, 다음 법을 시행한 나라의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과 유적으로 올바른 거. 백성들에게 그 많은 몇 조법이 있었던가? 8조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조선의 유물을 고르시면 될 것입니다. 고조선의 유물을요. 그쵸? 예,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합니까? 법을 시행한 나라의 세력은 유물.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유물만 고르시면 됩니다. 유물만. 그럼 여러분들 기억. 그치요? 기억.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북방식공인돌. 그 다음 니은은 비파용 동거. 그 다음에 그 명도전. 명도전은 이 세력범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고요. 릴번은 저건 철기 때 토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기억과 니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정리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거. 자, 여기 딱 보자마자 고조선에 몇 조법이 나왔을까? 8조법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거. 자, 정답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라고 나올까? 1번에 왕 아래 상대부 장군들의 관직이 있었다. 네, 고조선에 상대부 장군들의 관직이 있었다. 그래서 정답 1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사만이고요. 2번, 3번 사만이고 우리가 나중에 다음 강의 때 배울 겁니다. 4번은 부여고요. 5번은 동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발달했던 초기 국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답은 아직 안 고를 겁니다. 요게 뭔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과 교통이 편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거기다 줄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조선에서 망명한 준왕의 정치 집단이 온 곳이다. 고조선 준왕이 위만한테 타격받고 어디로 내려왔다고 쓰죠? 우리 남쪽으로 내려왔죠. 우리 남쪽에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사만이라는 나라 배웠을 겁니다. 진안, 마한, 변안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나라를 고르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건 진짜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조선은요,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깊게는 안 나오니까요. 제가 말한 거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강은 몸풀기로 고조선 좀 깊게 했고 다음 강의 때 바로 우리 여러 나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